그린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결산이랑 이제 5월 예산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좀 늦었어요. 지금 5월 7일이거든요, 오늘이. 제가 5일부터 한 달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틀이나 지난 3일째가 되는 날인데 5일이랑 6일이 빨간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쉬는 바람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이틀이 미뤄졌고, 연휴가 계속 연결된 연휴다 보니까 정신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금도 찾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4월 마지막 주 결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4월 마지막 주 결산이 5월 초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5월 4일까지가 4월 마지막 주였어요. 근데 1일 근로자의 날이라 쉬고 2일 학교 가고 3일 쉬고 4일 쉬고 이러니까 연휴가 3일이나 껴버려가지고 돈을 아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썼는지 같이 한번 보고 남은 돈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29일부터 4일까지 한 주고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일 화요일은 무지출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주가 될 것 같아가지고 첫날 돈을 좀 안 썼어요. 이날 그래서 무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이제 한 주 연휴가 목요일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한 주를 또 보내야 되니까 마트를 다녀왔고요. 마트에 가서 62,060원 장을 받고 오는 길에 다이소에 들려서 수세미랑 그다음에 비누랑 아이 학교용품 준비물 스카치 테이프 리필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 11,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강정 4,000원어치 사가지고 이제 아이 간식으로 줬고 저는 커피 한 잔 사 마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식재료 간식에는 68,000원, 자파에는 11,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일에는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아이 친구네 집에. 그래서 아이 친구네 집에 가면서 거기에서 점심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았고 이제 집에 있는 간식을 조금 챙겨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1일도 무지출. 다행히 첫 연휴 날은 무지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직 감기가 낫지 않은 상태였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다녀왔고 병원비 4,600원, 약국 8,400원. 그리고 간식, 오는 길에 간식 마트에 들려가지고 7,900원어치 간식을 좀 샀고요. 그다음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사가지고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비는 지금 13,000원, 식재료 간식에 1,660원, 배달 외식 만원. 떡볶이 사 먹은 거 저녁으로 먹은 거여가지고 배달 외식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입이 있었죠. 그리고 3일도 부수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꽈배기가 8,400원어치를 먹었습니다. 간식 비용에서 뺐고요. 이날은 시댁에 갔던 날이었는데 점심을 이제 저희가 사려고 갔는데 밀락동에 있는 쿠우쿠에 갔거든요. 이날 이제 어버이날, 어린이날 전 주말이어가지고 점심을 좀 시어머님이랑 먹으려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그냥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홀 밖에 이제 대기하는 의자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꽉 차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을 정도였어요. 대기팀을 보니까 43팀 정도 대기팀이 있더라고요. 43팀이면 적어도 2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식 비용이 없이 이제 마트에 들려서 장을 봐가지고 그냥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이랑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먹은 이제 꽈배기 비용만 간식 비용으로 지출을 했고 이날은 지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8,400원 지출했고, 그 다음 일요일은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랑 같이. 그래서 점심으로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시점, 문구점 같은 데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줄자 하나 사고 노트 3,600원 지출을 했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 용돈에서 해결을 했고, 요거는 이제 생활비용에서 자파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그 옷핀 같은 걸 샀어요. 어버이날이랑 스승의 날에 쓸 카네이션의 달 옷핀 같은 거를 구매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신랑이랑 같이 퇴근하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같이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외식 비용은 17,500원, 자파 비용 9,600원, 간식 3,400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출, 지금 29일 무지출했고요. 4월달은 12일 무지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첫날부터 무지출을 할 수 있었고요. 5월달은 한 20일 정도 무지출을 하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12일만 넘겨도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 사용한 금액은 식비, 식재료, 간식비 해가지고 94,460원, 건강비용 13,000원, 배달 외식 27,500원, 자파 26,600원 해가지고 결산을 하니까 식비에서 조금 오바됐고 그 다음에 자파에서 조금 오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1,100원을 빼서 같이 지출을 했습니다. 총 151,560원을 사용을 했네요. 그래도 빨간 날이 많은 것 치고는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좀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기는 남았거든요.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이제 저축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식재료 간식이 없고요. 배달 외식에 돈이 남았습니다. 배달 외식에 12,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파에 없고 생활용품에 없고 오늘은 한 주가 끝난과 동시에 한 달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월 예산 비용도 빼주도록 할게요. 도서에서 8,550원이 남았습니다. 도서에서 8,550원. 그리고 건강비용에서 오늘 병원을 2번을 다녀왔는데 그래도 돈이 좀 남았어요. 일단 잔돈은 900원이고요. 지폐는 24,000원이네요. 2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4,900원. 그리고 예비비도 돈이 남았습니다. 예비비에 꽤 많이 남았네요. 6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105,950원을 저금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역시 월 결산을 하면은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축 105,950원입니다. 저번 달에 월저축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 달도 꽤 많이
저축을 했거든요. 근데 월저축은 따로 써두진 않았네요. 제가 이번 달 4월달 중간부터 월저축을 쓰기를 시작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월저축을 따로 메모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수입이 있어가지고 부수입도 여기다가 좀 적어주도록 할게요. 원래 부수입이 36,683 이런 단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틱톡까지 해가지고 39,683원입니다. 적어주고 저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여름방학에 저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돈이 아까 105,950원 105,950원이었는데 일단 동전을 좀 넣어볼까요? 동전이 1,950원이에요. 동전을 1,950원 동전 저금해주고, 그 다음에 104,000원 남았으니까 여름방학에다가 10,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에 10,000원. 지금 5월달이니까 5, 6, 7, 7월달까지 3개월이니까 다음 달부터 좀 빡세게 모아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여름방학 비용 10,000원 저축해주고 목적 저축에 저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핑에 이번 달은 캠핑을 꼭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캠핑에다가 돈을 10,000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캠핑에 10,000원을 넣어주면 40,000원이 되죠. 음, 40,000원. 그리고 투자는 일단 두고 경조사에서 돈을 일단 뺐거든요. 그거는 이제 월 예산 끝나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10,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000원이 되겠네요. 경조사에 이제 저희가 어머님이 생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2만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에 어버이날 행사, 이거 다시 잊어버렸네. 어버이날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내일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월요일날 다녀왔거든요. 월요일날 가면서 이제 같이 저녁으로 먹을 저녁거리를 사면서 돈을 경조사에서 빼서 썼습니다. 그거는 이제 월 결산하고
쓴 돈 정리하면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날 딱 결산을 했으면은 이 돈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5일, 6일이 지나버려가지고 일단 경조사에 2만원 부모님 생신을 위해서 넣어줬고요. 돈 꽤 남았네요. 경조사에 넣었고 건강 비용으로 건강에 10,000원 있으니까 건강에도 10,000원 넣어주도록 할게요. 올해는 꼭 그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는데 건강에다가 돈을 소홀히 넣고 있었네요. 큰 돈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외식은 1,000원씩이라서 지금 4,000원. 외식에 4,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1,000원짜리 넣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외식이어가지고 응? 4,000원 넣었고 뭐 4,000원 넣으면 31,000원이 되죠. 방과후 비용에 10,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가 하나도 안 지웠네요, 이거. 방과후가 5월 달에 끝나요. 5월 말까지인데, 이제 5월 말 끝나고 나면 2분기 방과후가 시작이 되고, 2분기 방과후가 시작이 되면 한 달을 있다가, 한 달인가? 있다가 이제 방과후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저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열심히 저금해가지고 방과후에 6만원 넣었더라고요. 이번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6만원 이상은 저금을 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3만원을 남기고 목적저축은 끝을 내고 나머지는 저금하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돈을 좀 남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바인더인데 여기다 돈을 조금씩 넣어주려고 해요. 봄이니까 이제 여름옷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10,000원씩 넣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니까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겠죠? 여름 옷을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돈을 조금 저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머리도 하러 가고 싶은데 저는 제가 지금 머리가 되게 많이 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마도 하고 싶은데 긴 머리는 또 미용실에 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뜻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미용실 가는 사람은 저희 아이밖에 없어요. 신랑도 제가 머리 잘라주거든요. 거의 10년째 지금 제가 잘라주고 있는데 10년을 자르니까 이제 그 스타일대로 딱 잘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랑 머리도 제가 잘라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용실에 가서 쓰는 돈은 아이 머리만 미용실에 가서 자르고 있는데 가끔씩 제가 머리 자르러 이제 미용실 갑니다. 제 머리는 잘라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끔 제가 가서 머리를 합니다. 10,000원. 제 바인더도 10,000원. 저번에 아이 미용실 갔다가 가격을 보니까 제 머리 하려면 뭐 한 10만원 넘겠더라고요, 무조건. 그래서 10살이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미용실을 갈지 아니면 여름 옷을 살지 좀 고민이 됩니다. 미용실 가서 보통 얼마씩 쓰시나요? 미용실 다들 안 가시진 않겠죠? 요즘 미용실 너무 비싸요. 머리가 기니까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발을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발 계속 하다가 얼마 전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거라 지금 아이 낳고 처음 기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 이 머리를 좀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긴 머리를. 조금씩 다듬어만 가면서 유지를 하고 싶어요. 제 바인더에다 돈을 안 넣었네요. 나머지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잔돈이 좀 생겨서 요거를 10,000원짜리로 좀 바꿔줘도 될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오늘 은행 갔다가 잔돈을 좀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달에 돈을 안 바꿔와가지고 잔돈이 부족했거든요, 되게. 그래서 오늘은 돈 예산 뽑고 잔도까지 다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적 저축 모두 끝냈고요. 105,950원을 이번 달에 저금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예산을 짤 건데 미리 써가지고 왔거든요. 5월달은 지금 이렇습니다. 5월 1, 2, 3, 4일까지는 4월 마지막 주고 이제 5월 5일부터 첫 주가 시작돼가지고 10일까지 한 주, 그 다음에 16일까지 한 주, 17일부터 22일까지, 그 다음에 23일부터 28일까지고 마지막 주는 7일이더라고요. 29, 30, 31 한 다음에 1, 2, 3, 4까지. 제가 4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총 7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주 예산 첫날 이렇게 5일부터 작성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뭐냐면 제가 레고로 현금꽂이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많은 칸수의 현금꽂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할까 하다가 딱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쓰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레고가 딱 보이길래 그냥 레고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울퉁불퉁하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보이는 레고로만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아까 해보니까 현금 잘 꽂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만 쓰니까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현금꽂이 이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한 달 예산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지갑이 이렇게 두 개인데 잔돈 바꿔오는 거랑 이제 한 달 예산 뽑아오는 돈이랑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한 달 예산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5만원짜리 넣고 만원짜리 돈을 확인을 해가지고 왔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 5만원짜리가 7 35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원짜리 7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 105만원 모두 뽑아가지고 왔고요. 요거 이제 예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둘, 셋, 넷, 다섯 5만원씩 넣어주고요. 두 장은 월 예산입니다. 10만원 ATM기에서 돈을 항상 뽑는데 이번에는 좀 빳빳한 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16, 17, 18, 19, 20 이렇게 해서 2, 3, 4, 5주 돈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금꽂이 이제 여러 칸 있는 현금꽂이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저번 달에 할 때는 돈을 여기다 다 펼쳐놓고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을 다 펼쳐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혹시 이게 여러 칸 있는 현관꽂이가 있으면은 이런 게 편하긴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5주를 나눴습니다. 왜 하나 남았지? 네, 현금 바인더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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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넣어주고 1주차 예산을 꺼내놔줍니다. 네, 현금 바인더에 예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재료 간식에 9만원 2, 3, 넷 9만원 넣어주고요. 배달 외식에 4만원 자파에 2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비용 10만원. 이 생활용품은 이제 한 달치 필요한 생활용품 살 때 쓰는 비용이고요. 월 예산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또 커피 캡슐, 뭐 배지밀, 그다음에 뭐 치약 이런 거 살 때 여기서 꺼내서 쓰고 있고요. 도서 5만 원. 이거는 한 달에 이제 책 사는 비용이고요. 건강비 5만 원. 5만 원 넣어주고요. 저번 달은 병원 안 아프기 목표였는데 깨졌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10만 원은 예비비. 이렇게 해가지고 5월 예산을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이 바인더를 보다 보니까 요걸 안 했더라고요. 이게 4월 마지막 주 부수입이거든요. 네, 지금 발견을 했으니까 지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부수입이 39,683원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조금 보태가지고 예산을 좀 보태가지고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부수입 4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있던 2만 원이랑 합해서 6만 원입니다. 부수입 6만 원. 또 4월 부수입은 현금으로 고스란히 갖고 있게 됐네요. 3월 달에는 제가 45,000원 부수입을 가지고 4월 초에 그 문구 페어에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수입이 없는 상태고 2월 달 부수입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제가 통장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 머니로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페이크 머니로 다 채워둔 상태고요. 4월달 부수입은 일단 1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바인더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부수입 속지 만들어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수입까지 모두 저축을 했고 이제 잔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잔돈 뽑아온 거 여기 있었죠? 저번 달에 잔돈이 너무 부족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많이 바꿔왔어요. 1,000원짜리부터 세볼게요. 20장 20장 10장 이렇게 총 1,000원짜리 5만 원 5,000원짜리는 10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5만 원 잔돈 총 10만 원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잔돈 칸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0원이 남아있네요. 그러면은 10만 5천원이 15,000원이 되겠다. 아니지? 10만 5천원 10만 5천원 10만 5천원 잔돈이 아주 두둑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지금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5월 5일, 6일, 7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돈을 썼거든요, 이번 주 돈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제가 일주일 거를 정산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 예산 여기 15만 원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돈을 밖에서 쓰고 오면은 여기에 바로 적어줍니다. 가계부를. 여기에다가 만약에 못 쓸 경우에는 현금 이제 핸드폰에 있는 그 가계부에다가 메모를 하고서 여기에다 옮겨 적어줍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까먹는데 핸드폰에도 가계부를 하나 다운받아 두니까 핸드폰에다 적은 거를 이제 가계부에 옮길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쓰는 가계부랑 핸드폰 어플도 같이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바로바로 현금을 쓰면은 현금을 쓰고 난 다음에는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이 핸드폰에 있는 어플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쓴 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왔어요. 핸드폰에다 적어둔 거기 때문에 핸드폰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딱 월요일에는 또 빨간 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아이랑 같이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시켜 먹었고 배달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시키니까 24,000원 나오더라고요. 짜장면 배달시켜 먹었고 그날 저녁에 이제 시댁에 또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면서 아이 음료수 편의점에서 사줬고요. 저희 아이가 멀미를 해가지고 차를 타기 전에 음료수를 꼭 가지고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려서 음료수 사주고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먹을 저녁거리를 샀어요. 이제 용돈 대신에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총 금액은 194,46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경조사 비용 포함해가지고 결제를 했고 45,000원 경조사 비용 아까 있었던 거 포함을 해가지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랑이 따로 준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포함을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 제 외식 비용으로 24,000원을 지출했고 음료니까 간식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2,600원. 그리고 요거 트레이더스 경조사 지출은 어버이날 지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460원 이렇게 지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6일도 빨간 날이었죠. 그래서 아이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저번 주에 갔던 친구네 집에 또 간 건데 이날은 커피를 제가 사가지고 갔어요. 점심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이번엔 커피를 제가 사가지고 갔는데 언니가 또 점심을 사줘가지고 또 점심을 또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라도 사가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간식으로 젤리 2봉지 사갔고요. 그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종량제 봉투를 샀습니다. 총 9,800원을 지출을 했는데 20리터짜리 일반 쓰레기, 그 다음에 2리터짜리 음식물, 3리터짜리 음식물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식 비용으로 해가지고 커피랑 젤리 해서 1,700원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한 달 생활용품 지출 비용으로 해서 9,800원 지출했습니다. 생활용품 비용 말고 이거는 자파로 지출을 할게요. 생활용품이라고 하기에는 한 달 동안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자파로 9,800원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일이에요. 오늘 시장에 다녀왔는데 정육점에 가가지고 제육고기랑 국거리 고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18,000원을 지출을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생활용품 안 보이게 쓰고 있었네요. 혼자 시장에 가서 고기 18,000원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채 가게 가서 상추쌈이랑 순두부, 팽이버섯 이렇게 해서 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 시장이 이 야채가 진짜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추, 순두부, 팽이 해가지고 총 4,000원 지출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생활용품 비용에서 지출한 거를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고 정리함을 샀습니다.
저희가 레고 정리하는 그 장난감 장이 있는데, 레고를 쓰려면은 다 쏟아야 되잖아요. 갖고 놀려면. 근데 바닥에 다 쏟아 놓으면 정리하기도 어렵고, 다음날 또 놀려면 다 정리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실 러그 위에 막 레고가 며칠씩 있길래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레고 정리함을 샀습니다. 이 정리함은, 이렇게 펼쳐놓는 카페트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펼쳐놓고 레고를 다 쏟은 다음에 놀고 줄로 쪼여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리함입니다. 예전부터 봐뒀던 건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요 며칠 계속 레고가 바닥에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지밀 950ml짜리를 항상 사거든요. 6팩을 구매를 해요. 한 달치이고요. 14,500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포켓포토를 쓰고 있는데 포토 프린터 그 인화지를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는 따로 그 생활용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미뤘거든요. 이번 달에 구매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재료 비용에 18,000원. 아니지. 22,000원이네요. 22,000원 지출을 했고요. 생활용품 비용으로 19,400원, 배지미 14,500원, 인화지 21,000원 해가지고 54,900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시작되는 주는 항상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3일 동안 연속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썼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좀 지출이 적어야겠죠? 무지출도 있어야겠고. 지금 일주일 중에 3일이 지났고요. 토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잘 써봐야겠습니다. 첫 주부터 돈을 다 써서 저금할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좀 남은 날들 3일 동안 지출을 좀 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이제 돈을 뺍니다. 바인더에서. 돈을 빼야겠죠? 체크카드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을 빼줍니다. 일단 배달 비용 24,000원 썼잖아요. 아까. 그래서 6,000원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빼고 6,000원. 요거는 현금 예산 잔돈에서 넣어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잔돈 바꿔준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6,000원 빼가지고 잔돈 바꿔주고 배달 외식에서 3만원 뺀 거는 따로 놔뒀다가 통장에 넣어줍니다. 배달 외식 비용 썼고 그 다음에 식재료 간식 3일 동안 썼잖아요. 그거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22,000원. 이렇게 하면은 35,300원 지금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4만원을 빼주고 4,7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잔돈도 잔돈 바인더에서 4,000원하고 이제 동전 예산에서 700원 빼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식재료 비용 빼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량제 봉투 자파에서 샀잖아요. 종량제 봉투 자파가 9,800원. 만원 빼고 여기에서 200원 해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한 주 예산에서 돈 쓴 거는 빼줬고요. 이제 생활용품에서 돈을 또 썼잖아요. 54,900원. 이것도 빼줘야 됩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54,900원이죠.
45,100원이네요. 5,100원. 네, 또 5,100원 넣어줍니다. 이렇게 체크카드에서 쓸 때는 체크카드에서 돈을 쓰고 이제 바인더에서 돈을 빼서 다시 체크카드에 넣어주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쓸 때는 그냥 바인더에서 바로 현금을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제가 장을 보러 갈 때 여기 식재료 간식 비용에서 돈을 빼가지고 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채우는 거를 이제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현금 있는 거를 채워준 거였고요. 배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배달시켜 먹는 거기 때문에 체크카드에서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배달 외식 비용에서 현금을 빼고 잔돈을 넣어준 다음에 나머지 이제 체크카드에서 쓴 돈은 체크카드에 다시 넣어줍니다. 자파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파 비용도 거의 쓰고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제가 돈을 쓰고 돈을 또 채워넣고 빼고 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돈을 쓰고 이렇게 현금이 생겼거든요. 이제 5일, 6일, 7일 동안 사용한, 3일 동안 사용한 돈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빼서 이제 현금 나온 거는 체크카드로 바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주 바인더에는 이제 지출을 바로 빼주고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금을 이렇게 빼주고 나면은 돈이 이제 남는 게 보이잖아요. 이번 주는 식비는 5만원, 54,000원 정도 남았고, 배달 외식 비용에서는 이제 16,000원. 자파 비용은 10,000원 조금 넘게 남았죠.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돈을 쓰기 때문에 현금이 눈에 보이는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체크카드를 쓰더라도 현금 바인더에 돈을 넣어두고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지출을 좀 줄이는 방식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식이고,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돈을 덜 써요. 현금 바인더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이번 주에 식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달 비용에는 얼마를 써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바인더에 돈을 넣어두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어두고 체크카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 카드는 아예 안 쓰는지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카드를 체크카드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체크카드에 있는 돈을 사용하고 이제 현금 바인더에 있는 돈을 빼서 다시 체크카드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현금 바인더에 돈이 남는 것도 볼 수 있고 얼마를 썼는지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만원이 나왔네요. 현금이. 이제 내일 가서 바로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채우는 거랑 이제 돈 어떻게 빼는지까지 같이 보여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그래서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결산했고요. 그 다음에 5월 예산 채워 넣었고요. 5월 첫 주 예산 같이 채워줬고, 그 다음에 5월 첫 주에 이제 쓴 돈 같이 정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도 또 어디를 갈 것 같은데, 외식 비용 모아둔 데서 좀 외식을 해줘야겠어요. 이제 배달 비용을 월요일 날 썼기 때문에 배달 외식 비용에서 지출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목적주 축에서 좀 빼가지고 외식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일요일날 정산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